볼보 인터내셔널 사이트 내 빌드업에서 뷰 올 피처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더 이상 뒤져볼 자료도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EX90은 아직 양산 모델이 풀리지 않아서 실사용 리뷰도 없고요. 혹시 몰라 계속 보는데 매뉴얼도 아직은 안 뜨고 있습니다. 이 편은 그래서 아마도 실판매가 되기 전에 사전 예습으로는 마지막 EX90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내셔널 기준으로 EX90은 트림 구분이 없습니다. 최상위 레벨인 울트라 트림만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각 나라마다의 판매 전략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사양에서도 울트라 단일 트림으로 나올지 플러스 트림 정도 추가돼서 두 가지로 나올지는 볼코 관계자분들의 판매 계획에 달려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 트윈 모터 또는 트윈 모터 퍼포먼스 중 선택할 수 있고요. 트윈 모터 퍼포먼스를 선택한다고 해도 어떠한 추가 엠블럼도 없고 옵션 선택에 배타적인 차별화도 없어 보입니다. 이건 나중에 10중 8구 마데인 차이나발 엠블럼 액세서리 나올 것 같지 않나요? 만일 두 가지 파워 트림이 모두 국내에서 판매된다면 어차피 1억 넘을 차 돈 조금 더 들여서라도 무조건 풀파워 퍼포먼스 트림으로 가시는 게 진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성 마력이 아닌 실마력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차는 언제나 풀옵션이 진리죠. 차량 컬러에서는 대부분 기존에 봐왔던 것들인데요. 역시나 화이트가 가장 많이 팔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래빛깔 컬러가 꼭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휠은 21, 22인치가 선택 가능한데 시그니처 휠 디자인은 22인치죠. 혹시 두 가지 모터 사양을 투입한다면 기본 투입 모터는 21인치, 퍼포먼스는 22인치 사이즈로 차별해서 수입해주면 볼코의 상품 구성 센스에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2천만원이나 비싼 XC90 T8에도 V6와 같은 휠을 적용해서 수입해오고 있는 볼보 코리아거든요. 돈 더 쓴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로열티를 더 줘야 하는 거잖아요. 인테리어 코드에 레알 가죽 시트가 없는 것이 여전히 저는 우려스러운데요. 현재까지 사전 공개한 EX90은 죄다 울 시트 내장이라 이건 리뷰가 많은데 노르디코 내장은 공개가 된 적이 없어서 이건 실물을 보기 전까지 그 느낌을 모르겠습니다. 하단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 패키지가 나오는데요. 파일럿 어시스트 패키지는 주차 보조 기능인 파크 파일럿 어시스트와 반자율 주행 보조인 파일럿 어시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라는 단어는 빼야 할 수준에 이르렀죠. 주차 보조 기능은 기존에는 조향만 해줬는데 EX90에서는 기어 변속, 전진 후진, 브레이킹까지 완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은 보조가 아닌 전자동이라고 표현해야 맞겠죠. 최근에 나온 EV9에서는 사선도 되던데. 파일럿 어시스트, 즉 반자율 주행 기능의 설명을 보면 기존 기능에 차선 변경까지 도와주는 기능이 추가되었답니다. 그런데 기존과 다른 것은 보다 세밀한 내비게이션 정보에다 라이다 시스템까지 새롭게 추가됐다는 거죠. 이게 자율주행 레벨과 주행안전 시스템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거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런지는 실차 리뷰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다만 구글의 HD 맵을 활용한다는데 우리나라는 구글 맵을 안 쓰죠. 대신 티맵이 이를 대체하고 있는데 국내 볼보차의 커넥티드 서비스는 SK와 같이 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SK가 티맵을 어떻게 한국사양 EX90의 주행 보조 시스템과 접목시켜줄지가 관건 되겠습니다. 프로텍션 패키지는 5가지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실내 매트와 트렁크 매트, 그리고 범퍼 위쪽 스크래치를 막아주는 커버, 그리고 휠 도난 방지용 특수 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차 내 분리,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이트 패키지인데요. 실제로 저게 차에 설치된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루프박스 가로바 패키지입니다. 필요한 분들이 있겠죠? 제품에 특별한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컴포트와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보면 저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파노라마 루프 선쉐이드가 눈에 띕니다. 결국 첫 해생산 EX90에는 폴스타4에서 처음 선보였던 매직 루프 기능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아마 3-4년 후 페리 버전 나올 때나 적용될 거라 봐야겠네요. 목베개입니다. 제가 1, 2세대 목베개를 모두 써봤는데요. 2세대 디자인은 골이 너무 깊어서 목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게다가 양모 직물은 촉감이 조금 까끌까끌합니다. 그래서 기왕 선택하시려면 브론드, 누벅 재질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살짝 더 더울 수는 있겠죠. 목베개는 1세대가 감촉도 부드럽고 머리가 좌우로 처지지 않을 정도로 골도 적당해서 저는 이게 사용감이 더 좋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구매가 불가합니다. EX90에도 선글라스 홀더가 액세서리로 나왔는데요. EX90 전용 제품입니다. 제품 사진은 없네요.
하지만 설명란을 보면 인테리어 코드와 매칭되는 컬러로 센터 콘솔 앞쪽에 부착하는 형태의 제품이랍니다. 아마도 저 아래쪽 어디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형태의 제품이 아닐까 싶죠. 그런데 진심 EX90에는 앞 뒤에 모두 손잡이가 없는데 저래도 되나 싶습니다. 충전 케이블, 보관 가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패키지에 묶여 있는 건 좀 그렇죠. 그냥 가방일 뿐인데 집에 안 쓰고 남는 거 있으면 그냥 그거 쓰면 될 건데요. 익숙한 머드가드고요. 우리나라 사양에서는 의미 없는 뒷유리 틴팅 옵션이 있겠습니다. 런닝보드도 당연히 나오는데요. 고정식입니다. XC90에서 보았던 형태와 비슷한데 라이팅 기능은 들어가지 않네요. 그러니까 가격은 조금 싸지겠네요. 2열 가운데 부스터 쿠션 적용 옵션도 있는데 과거 볼보가 11차 최초로 2열 시트에 2단계 높이 설정이 가능한 부스터 쿠션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부스터 시트는 사이드 서포트도 견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없는 순정 부스터는 측면 충돌해서 어린이가 의자 옆으로 떨어져 내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순정 옵션으로 보조 쿠션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이드 볼스터 부분이 스폰지로만 형상이 잡혀 있어서 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허당입니다. 그럴 바에는 전문 메이커의 부스터 쿠션을 장착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따라서 국내 사양에서 이게 적용될지 안 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업그레이드된 바우어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옵션인데요. 이건 국내 사양에 100% 들어가겠죠? 25개의 스피커, 3차원 입체 음향, 돌비 애트모스 그런 기능들이 깊고 풍부한 음색을 구현해 준다고 합니다. 뒷좌석 태블릿 홀더인데요. 이런 건 필요 없죠. 풀자동 견인봉입니다. 지금 형식도 그렇게 쓰기 불편한 건 아닌데요. 이게 완전 자동이 된 거죠. 50km 이상의 속도에서는 스네이크 테일 현상을 잡아주는 Trailer Stability Assist Technology 기능이 들어가고요. 자전거 캐리어 옵션도 당연히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신차 출고 시에 선택 가능한 패키지 같은 거죠. 그럼 볼코가 정하는 수입 세부 사양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들은 얼마든지 가감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표시되었다고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전체 사양을 보겠습니다. 6m 길이의 충전 케이블을 준다는데 집밥 먹일 때 쓰는 완속 충전 케이블이겠죠. 23년형 볼보 모델들도 같은 스펙인데요. 미세먼지 대응 필터링 기능이 들어갔고 실시간으로 실내외 오염차에도 모니터링 해줍니다. 단순 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필터만 기본으로 넣어줘도 되는데 이렇게 공기질 모니터링 OS까지 준비한 건 왠지 중국 시장 분위기를 좀 많이 고려한 게 아닐까도 싶어요. 히터와 에어 컨디셔닝 기능은 사전 예약도 가능하지만 앱을 통해서 타기 전에 미리 작동시켜 놓는 실시간 기능 오더도 가능하겠습니다. 4구역 분할 공조 시스템입니다. 각 송풍구마다 나오는 바람의 온도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 에어컨이니까 당연히 습도 센서 들어가야 똑똑하게 제 기능을 다 하겠죠. 추가로 이것 때문에 자동 열선 기능도 가능한데요. 볼보에는 예전부터 이 옵션이 있어서 항시 켜놓으면 차 타는 내내 어지간해서는 이 버튼을 누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이드미러에 김 찰 때도 이거 누르면 되는 거 다들 아시죠? 3열에도 효과적으로 냉기와 온기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추가적인 팬이나 히터가 추가되냐 마냐인데요. 기존 국내 사양 XC90에는 이 팬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3열에도 에어컨 바람이 강하게 전달됐는데 반면 온기는 중간에 손실이 생겨서 덜 따뜻한 바람이 나왔죠. 14.5인치 세로형 센터 모니터인데요. 스마트폰 쓰듯 쉽게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건 차를 접하게 되면 별도의 리뷰로 살펴봐야겠습니다. 360도 카메라 기능입니다. 최근 이쪽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에게 볼보 중고차를 인도했었는데요. 당시 구매자분이 V90cc에 들어간 360도 뷰 보시더니 요즘 세상에 이런 저품질 제품을 쓰냐고 화질도 저질이고 이미지 싱크도 저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납품한 놈들도 문제지만 이걸 납품받기로 결정한 볼보가 더 문제라며 엄청 까셨던 기억이 납니다. 후방 카메라와 360도 뷰는 동시에 보여지지 않고요. 혹시 나중에 OS 업데이트로 가능할런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건 폴스타4에서 동시에 보여지는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디스플레이를 세로형에서 가로형으로 바꾸기 전까지 불가능하다면 다음번 2세대 EX90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겠죠. 운전자 디스플레이는 핸들 마운트에 고정되어 있어서 핸들 높낮이 조작에서도 가장 좋은 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아직까지 EX90에는 어떠한 주행 모드들이 가능한지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모드에 따라서 에어서스가 차고 높낮이를 조절해주고 여기에 액티브 댐퍼 설정으로 감쇄력까지 바뀌게 해주어야 이 하드웨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디비주얼 모드도 한 개 정도 넣어주면 정말 좋겠고요. Another thing that's a problem is that while you do have different driving modes, smooth, swift and sprint, there's not an individual mode where you can mix and match your favorite settings. 어댑티브 크루즈는 기존의 기능에다가 맵 데이터를 활용해서 굴곡진 길에서는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기도 한답니다. 오토 디밍 미러 기능인데요. 원래 좌우 미러와 룸 미러 총 3개의 미러가 모두 연동돼서 작동합니다. 그런데 본 설명을 보면 룸 미러와 운전자 도어 미러만 연동되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죠. 근데 아니겠죠? 블리스와 후측방 감지 시스템은 기존과 같습니다. 경고가 우선 발동되고 운전자가 이에 막무가내로 들이밀면 조향이 개입되거나 자동 브레이크가 발동됩니다. 기존에도 있던 여러 충돌 방지 및 자동 회피 기능을 총칭하는 건데요. EX90부터는 라이다 장비까지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동원되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커넥티드 베이스의 도로 정보 공유 기능인데요.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길바닥의 볼보차가 지금의 현기차 수준으로 많아져야 진정 요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컨셉은 좋지만 정말 유용한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듯 하네요. 100개가 넘는 컨트롤 모듈이 중앙 집적화된 2개의 CPU로 통합되었다. 그래서 더 스마트해졌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오류 없이 시스템을 안정되게 잘 구동시켜 줄지는 두고 볼 일 되겠습니다. 크로스 트래픽 경고 기능에서 이제는 전방 경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레이더 기반으로 최대 30m에서부터 다가오는 차량에 대해서 경고부터 들어가고요. 근접 거리에서는 카메라와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필요시에 긴급 제동도 들어옵니다. 예전에 현대차 광고에서 처음 보고 야, 저거 아이디어 좋은데 했었는데 볼보에서도 적용되었네요. 운전자 감시 시스템인데요. 운전자의 졸음, 주의 산만 등을 감시하는데 핸들은 기존의 토크 감지식이 아니라 터치 감지식으로 바뀌어서 보다 더 정확한 운전자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필요시 주는 경고에 운전자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차를 그 자리에서 태워주기도 합니다. 지금의 안드로이드 베이스 차량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양에서는 작동하는데 우리나라 사양에서는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No cars behind me. You hear this higher alert. Now it pulses the brakes one more time on the brake. Now one more time on the brake. Br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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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ke. No cars behind me. Brake, brake, brake. 40. Brake, brake, brake. Hazard lights activated. No cars behind me. Br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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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ke. Stand still. In my lane. 헤드램프 클리닝 기능인데 안 들어가면 원가 절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를 어떤 비주얼로 보여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실작동 영상은 비공개고요. 1.3 메가픽셀 LED 라이트입니다. 뭐 보여지는 게 다라서 부연 설명 볼 건 없겠고요. 사거리 충돌 방지 브레이크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 되었으니까 역시 똘똘하게 작동하겠죠. 차선 이탈 감지 기능도 기존과 동일하고 진동 경고 그리고 조향 보조 기능을 지원합니다. 보행자 및 자전거 충돌 회피 조향 기능인데요. 기존에는 자동 브레이크 기능만 개입되었는데 Power is applied. 이제는 내 차가 차선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회피 조향으로 거둔다고 합니다. 전동 조절식 핸들입니다. 핸들 스위치나 센터 모니터에서 설정 가능하다고 하고 이지 엔트리, 엑시트 기능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럭셔리 지향 차량의 한 요소였는데 꽤 늦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기능에서 시트까지 같이 연동된다는 언급은 없네요. 다들 아시는 레인 센서고요. 로드 사인 인포메이션 기능입니다. 현재 볼보 안드로이드 티맵 버전의 국내 사양에서는 해당 기능이 삭제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별 도움 안 됐지만 티맵 때문에 더더욱 유명무실한 기능이 되었죠. 도로 이탈 경고 및 조향 보조 시스템입니다. 기존과 역시 동일한 기능이고요. 볼보는 시티 세이프티, 인텔리 세이프티 등으로 기능의 업그레이드에 따라 호칭도 바꿔왔는데요. 이번 EX90부터는 세이프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고 칭하기로 했나 봅니다. 1개의 라이다, 8개의 카메라, 5개의 레이더, 그리고 16개의 초음파 센서로 구성되어서 길게는 250m 전방의 도로 상태와 주변 지형을
낮밤 상관없이 판독 가능하고 근거리에서는 차량의 360도 주변을 감지해서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돕습니다. 앞이 265, 뒤가 295로 이제는 앞뒤 사이즈 다르게 갑니다. 이제 전기차에서는 그릴이라고 칭하기도 어려워졌죠. 그 자리를 차체 색상과 매치되는 커버로 처리했고 그 뒤로 레이더, 센서 등이 들어갑니다. 도어 미러 커브는 블랙으로 했는데 솔직히 그냥 저건 차량 색상과 매칭되는 게 제일 낫다고 보거든요. like a Mercedes-Benz EQS3 road. 挺好的。其实说这个中国的法规很快就会跟 And 上 it 现 is 在这个 much 时代 more 了，很快就要 conventionally 이미 수차례 본 웰컴 라이트 내장형 플러시 작동 타입의 도어 핸들입니다. 검정 윈도우 몰딩, 검정 하이그로스 범퍼, 하단의 커버, 그리고 역시 검정의 사이드 스커트로 세 가지 유광 블랙 익스테리어 요소를 넣었네요.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설명대로면 덥든 춥든 상관없이 최상의 조건을 탑승자에게 제공한다지만 그건 쟤들 이야기이고 어쨌든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 수단이 없을 때는 틴팅을 해야 할 겁니다. 아니면 설치식 쉐이드를 사서 늘 붙여놓을 수도 있고요. 올 시즌 타이어가 기본으로 들어간답니다. 제조사는 피렐리인데 못해도 짝당 60은 가뿐히 넘을 것 같습니다. 토르망치 디자인인 거 너무들 잘 알죠? 이게 반으로 갈라지면서 나오는 라이트 구조가 EX90의 최대 특징이라고 봅니다. 실내 나무 장식 패널인데요. 이게 낮 시간에는 나무 느낌 그대로인데 야간에는 스칸디나비안 홈에서 영감을 받은 백라이트 기능이 추가된답니다. 송풍구 디자인과 조절 레버도 기존 다이얼식도 이뻤는데 새롭게 바뀌었네요. 센터 콘솔의 중앙 다이얼 노브도 새롭죠. 근데 다른 기능은 죄다 센터 모니터로 집중화 시켰으면서 볼륨 조절과 플레이 스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기에 떡하니 한 자리 차지하게 해뒀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실용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디자인의 한 포인트로 삼으면서도 볼보가 다시 한번 EX90에서 업그레이드된 오디오 시스템을 자랑하기 위해 남겨둔 상징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르디코라고 친환경 비가죽 소재가 기본 제공이고 울 소재가 선택 사양인데요. 이게 과연 얼만큼의 공감을 받을런지가 궁금합니다. 실내 바닥 매트인데 카펫 재질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의 밟는 감촉은 좋겠습니다. 마치 가죽 마감인 것 같지만 인조 가죽이란 소리고요. 핸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트렁크 수납 공간에는 별도의 뚜껑은 없고 보닛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 그래도 먼지, 빗물 등의 외부 유인물로부터 차단이 잘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계륵 3대장 중 하나인 트렁크 커버입니다. 전동 트렁크에 킥 센서 들어갔고요. 네트인데요. 급제동 시 짐이 넘어오지 않게 하거나 애완동물이 넘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어 조작 레버가 저기에 떡하니 들어갔습니다. 원래 저 자리에는 보통 와이퍼 조절 레버가 들어갔었죠. 도난 방지 알람 기능인데요. 새로울 것은 딱히 없겠고요. 기존 볼보 차에도 알코올 락 기능이 들어갑니다. 국내 사양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지만요. 에어백을 구분하는 몇 가지 단계가 있죠. 볼보는 예전부터 듀얼 스테이지 에어백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구급 킷인데 이건 2-3년 전부터 우리나라 사양에서도 제외되기 시작했죠. 있어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요소고요. 3열에도 아이소피스가 들어갔죠. 커튼 에어백 들어갔고, 그런데 이 커튼 에어백도 볼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 아시죠? IDIS 이야기인데요. 최소 10년 전부터 볼보 옵션표에 주구장창 표기가 되어 온 항목인데 체감이 전혀 안 되는 기능입니다. NFC 키카드가 제공됩니다. 더불어 앱에서도 잠금 해제 및 시동, 주행까지 모두 가능하고요. 여기 어딘가에 문질러서 차문 열고 저 자리에 카드를 놓으면 시동 주행이 가능하답니다. 이건 보조키 역할이고요. 메인키는 뒤에 나오겠지만 승인된 앱이 깔린 휴대폰이 메인키가 되겠습니다. 차음과 도난 방지 효과가 있는 이중창이 적용된답니다. 개인적으로 이중창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평소에 차음 등으로 소소하게 얻을 수 있는 득도 있지만 결정적 한방에서 그 부작용이 조금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It can be dangerous. It's because that tool you may have in your car doesn't work on this type of glass. It won't break it. Well, you might be in trouble. It's not as easy as you think. 차량 내 물건 도난 사고가 빈번한 외국 어느 나라에서는 있는 편이 더 나을 옵션이 되겠죠. 실내 천장에 탑재된 레이더가 강아지의 움직임은 물론 잠든 아기의 호흡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까지 감지해서 이를 경고해 준답니다. 그런데 혹 뒤늦은 감지로 인해서 차주가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체온증이나 열사병 등을 막기 위해서 차량 내 공조기가 알아서 적정하게 작동해 준다고 하니 이건 훌륭하네요. 조수석 에어백 일시적으로 끄는 스위치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후열에 후양 시트를 쓰라고 볼보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1열 조수석에 탑승시킬 때는 반드시 후양으로, 그리고 이때 에어백은 반드시 꺼두어야 하는데 그때 사용하라고 있는 거죠. 폰키, 즉 앱으로 구동되는 EX90의 메인 열쇠 되겠습니다. 안전벨트 너무 유명하고 없을 수 없는 항목이니까 스킵하고요. 사이드 임팩트 프로텍션도 볼보가 그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내세우고 있는 구조 안전 시스템 중 하나인데요. 안전벨트뿐만 아니라 커튼 에어백도 함께 연동돼서 측면 충돌 시에 탑승자 안전을 도모합니다. 온콜과 SOS 기능입니다. 온콜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의문이나 문제 발생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능이고요. SOS는 사고가 났을 경우 지원을 요청하는 기능입니다. 차의 에어백 등이 터지거나 하면 자동으로 신호가 전달돼서 연락이 온다고도 하네요. 이건 안드로이드 베이스의 차량에서부터 구현된 기능인데 아직 사용 후기 등이 많이 돌지 않아서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비상 삼각대고요. 보통은 트렁크에 있는데 전기차인 EX90에는 앞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설치해야 하는데 최대한 멀리 설치해야 하는 거. 윕스 시스템인데 옛날 이미지를 그대로 써먹고 있네요. 후방 추돌 시에 시트가 충격을 흡수해서 상해를 줄이는 기능인데 과거에는 의자 등 부위가 뒤쪽으로 충격 흡수를 해주던 방식이었는데 현 신형에서는 바닥 시트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EX90에서의 윕스는 어떤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지 아직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고요. 현재까지는 7인승 버전만 나와 있지만 XC90이 그랬듯 향후 5인승, 6인승도 나오지 말란 법은 없겠죠? 이스나마나 마사지 시트입니다. 정말 쓰잘데기 없는 기능인데요. 다행히 고장이 잘 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열 가운데 시트만 제외하고 열선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도는 3단계 조절되고요. 바닥 시트 익스텐션은 수동으로만 조절됩니다. 자동 기능은 아예 배제가 되었네요. 럼버 서포트, 요추 받침대죠. 높이와 깊이, 네 방향 모두 전동식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계속 내내 궁금한 게 저 버튼 하나로 8방향 전동 조절이 된다는데 가운데 버튼은 아마도 다른 부위의 조절을 선택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조수석도 똑같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이드 볼스터도 전동식으로 조절되고 시스템은 네트워크 인프라가 지원만 되면 5G 통신까지 지원한답니다. 블루투스 당연히 되고 보스 오디오가 기본인데 국내 수입 사양에서 울트라 단일 트림일 경우에는 BMW 들어갈 겁니다. 디지털 라디오는 국내에서는 서비스되지 않고 있으니까 볼 것 없겠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말이 많아질 구글 서비스인데요. 볼보의 신형 OS인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구글의 서비스를 지금의 볼보 모델에서도 만나볼 수 있지만 향후 EX90에서는 더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유튜브도 되고요. 그런데 이건 딴 나라 이야기고 우리나라 버전에서는 죄다 막혀 있습니다. SK와의 협업 때문에 앱스토어도 구글 앱스토어가 아닌 SK 앱스토어만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모두 SK에서 제공되는 것들로만 채워진다는데요. 이게 적지 않은 유저분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OTA로 어지간한 OS 다운로드는 서비스 센터를 가지 않고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USB-C 포트는 앞에 2개는 데이터 로딩 충전 기능이 모두 가능하고 2열과 3열에 각각 2개씩 있는데 그것들은 충전 기능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볼보 앱은 에어 컨디셔닝과 차량 잠금 유무 정도만 가능하지만 EX90을 시작으로 더 많은 기능이 접목될 거라 합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기입니다. 볼보는 1개고 나머지는 USB-C 케이블을 이용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내용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이제 남은 건 실제 양산 모델이 뿌려지면서 해외 유명 리뷰어부터 시작되는 주행 리뷰인데요. 그 리뷰가 공개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면서 그만 뒤져봐야겠습니다. 아니, 수동으로 주파수를 어떻게 잡는 거요? 어? 잡히는 게 99.9 하나인데